이성즈, 진천지오 저자의 역학 기초 지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오행편을 시작합니다. 우싱, 이学역학 I Ching, The Book of Change. 이성즈, 진천지오 저자의 직접 해설 강의입니다. 오행우싱, 우칭. 5 elements, 5 faces, 5 agents, 5 movements, 5 processes, 5 steps, stages, 5 planets은 동양 철학에서 우주 만물의 변화 양상을 5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오행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의 5개 원소로 생각된 화, 수, 목, 금, 토의 운행전전을 말합니다. 행이라는 것은 운행의 뜻입니다. 중왕에게 최초로 홍범구주의 오행실용법을 가르쳐 주신 성인 기자이십니다. 기자, 이름 서여, 고대 중국 대륙 은상 말기의 귀족이시고 상조왕의 숙부이시며 문정의 아들이고 제을의 동생입니다. 관직으로는 태사이시고 기 지방의 분봉을 받으신 고로 기자라고 합니다. 그이는 역사적으로 미자, 필간과 함께 은말사면이라 불리십니다. 오행이란 무엇인가? 홍범구주에서 이르기를 오행은 첫째 수요, 둘째 화요, 셋째 목이요, 넷째 금이요, 다섯째 토를 말한다. 수는 불려주고 아래로 내려가미요, 화는 불꽃으로 위로 오름이요, 목은 굽고 고듬이요, 금은 따르고 바꿈이요, 토는 심고 거둠을 말한다. 불려주고 아래로 내려감은 짠 것을 만들고, 불꽃으로 위로 오름은 쓴 것을 만들고, 굽고 고듬은 신 것을 만들며, 따르고 바꿈은 매운 것을 만들며, 심고 거둠은 단 것을 만드니라. 오행과 그에 해당되는 5가지 자연 물체입니다. 첫째, 물. 물을 통하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진흙이나 시멘트도 물기가 있어야 굳어지고, 밀가루도 물로 반죽하여야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은 단단해지려는 성질이 특징이며 숨는다는 뜻이 가장 많습니다. 둘째, 불. 불은 자기의 형체를 무질서하게 흩고 있습니다. 마지막 힘이 소진될 때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발산합니다. 이런 특성을 보고 불은 흩어진다는 뜻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셋째, 나무. 나무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위로 자랍니다. 즉, 나무를 볼 때 자란다는 뜻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생의 과정을 목이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철. 쇠로 만든 밥솥이 불의 열기를 모아 쌀과 물을 데웁니다. 쇠는 모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다섯째, 흙. 나무, 불, 쇠, 물로 그 특성을 발현시키는 곳이 바로 흙입니다. 흙은 나무, 불, 쇠를 품고 있으며 변화를 일으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행 원리는 모든 생명체가 생존하고 운동하는 기본 법칙입니다. 생명 세계에서 오행 원리를 떠나 생존할 수 있는 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행의 시각으로 세상의 만사만물을 보십시오. 대자연은 질서 속에서 끊임없이 운동합니다. 오행의 상생운동이 곧 대자연의 질서입니다. 오행은 원이고 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오행의 상생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추는 목을 낳고 목은 화를 낳으며, 화는 토를 낳고 토는 금을 낳으며, 금이 또 수를 낳습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운동의 발자취이고 기본 질서입니다. 오행의 상극관계는 자연운동이 평행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오행의 상극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며 금은 목을 극하고 목은 토를 극하며 토가 또 수를 극합니다. 다음은 오행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렵니다. 수는 수리학적으로는 1이 되고 그 특성은 솟는 것이며 에너지는 응고력이고 형태는 점입니다. 목은 3이며 그 특성은 생기는 것이고 에너지는 찬출력이며 상태는 곧은 것입니다. 화는 수리학적으로는 2가 되고 그 특성은 자라는 것이고 에너지는 발산력이며 상태는 얇은 것입니다. 금은 4이며 그 특성은 모이는 것이고 에너지는 수렴력이며 형태는 구형입니다. 토는 수리학적으로는 5가 되고 그 특성은 화하는 것이고 에너지는 변화력이며 형태는 네모난 것입니다. 식물오행입니다. 자연계의 모든 식물들은 그 모양은 다르나 생존 방식은 한 가지 이치에 기준합니다. 그 이치인즉 오행의 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무를 예를 들면 나무 뿌리는 땅 속에 감추어져 있으니 수에 배속하고 줄기는 송곳처럼 뚫고 나가니 목에 배속하며 나무잎은 화에 배속하고 토실토실하게 열매를 맺은 것은 금에 배속합니다. 금은 열매인데 열매로 바뀌기 전의 단계는 나무잎이 아니고 바로 꽃입니다. 그래서 꽃을 토에 배속시킵니다. 다음으로 식물 오행지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첫째, 오행상생관계로 보면 뿌리에서 줄기가 뻗어나고 줄기는 그 끝에 나무잎을 달며 나무잎 사이로 꽃이 피어 암술과 수술이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조화의 결실로 열매를 맺으며 성숙한 열매는 땅에 떨어져 새로운 생을 기다립니다. 둘째, 오행상극 관계로 보면 열매를 맺으면 줄기는 시들고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부실하게 되며 겨울이면 뿌리는 충실하고 잎은 시들어듭니다. 줄기가 왕성하게 자라면 꽃이 피기 어려워지며 대나무에 꽃이 피면 그 대나무는 곧 죽어버립니다. 인체오행입니다. 우선 외부 오행을 보십시오. 인류 생명의 뿌리인 생식기는 생명의 정수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어서 수에 배속시키고 길쭉한 팔 다리는 목에 배속시키며 널쭉이 펼쳐진 손과 발은 화에 배속시키고 둥근 머리는 금에 배속시키며 인체 중심에 위치한 네모난 몸통은 토에 배속합니다. 다음 내부 오행을 보십시오. 동방이야기론에 근거하면 신장과 방광은 수에, 간장과 담은 목에, 심장과 소장은 화에, 태장과 대장은 금에, 비장과 위는 토에 배속되어 있습니다. 다섯 소리를 오행에 배속하면 심음하다는 수에, 외치다는 목에, 웃다는 화에, 울다는 금에, 노래하다는 토에 배속합니다. 유학 다섯 경을 오행에 배속하면 서경을 수에, 시경을 목에, 예기를 화에, 둔추를 금에, 역경을 토에 배속합니다. 다섯 의지를 오행에 배속하면 무섭다는 수에, 노엽다는 목에, 기쁘다는 화에, 울다는 금에, 사고하다는 토에 배속합니다. 오덕을 오행에 배속하면 지혜는 수에, 인덕은 목에, 예의는 화에,
의리는 금에, 신임은 토에 배속합니다. 오곡을 오행에 배속하면 콩은 수에, 수수는 목에, 밀은 화에, 쌀은 금에, 조는 토에 배속합니다. 오과를 오행에 배속하면 밤은 수에, 오얏은 목에, 살구는 화에, 복숭아는 금에, 대추는 토에 배속합니다. 이 역전에서 이르기를 쉬우면 알기 쉽고 간편하면 따르기 쉽다. 쉽고 간편하게 해서 천하의 이치를 얻느니라. 노자께서는 큰 돌이일수록 지극히 간편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은 삼라만상으로 분잡하지만 결국은 한 가지 이치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이치가 바로 오행의 이치입니다. 식물 생명입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위로 자라는 계절은 목의 질서이고, 생명의 에너지가 옆으로 펼쳐지는 계절은 화의 질서이며, 식물 생명이 열매를 맺는 계절은 금의 질서이고, 생명의 에너지가 뿌리로 숨어들어 저장되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계절은 수의 질서입니다. 인류 생명입니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시절은 목의 질서이고, 청춘의 매력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시절은 화의 질서이며,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절은 금의 질서이고, 사람의 지혜가 성숙되고 빛나지만 육체는 노화되어 죽음의 직전에 놓여 있는 시절은 수의 질서입니다. 우주 생명입니다. 우주의 모습이 나선형으로 한 방향을 향해 뚫고 나가는 상태는 목의 질서이며, 우주의 모습이 무질서하게 흩어지면서 두께가 울퉁불퉁하고 촉이 비어 있으면서 얄팍한 공간 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화의 질서이며, 우주의 에너지가 팽창을 끝내고 추축을 시작하여 시간은 역전되고 공간은 그 밀도가 높아지면서 우주의 모습이 열매처럼 둥그러지며 또는 다른 우주와 통합되는 상태는 금의 질서이고, 우주의 상태가 외부만 굳어진 것을 그 속까지 단단하게 응고시켜 한 점으로 통일되어 시간은 역전되고 공간은 시야에서 사라지며 대우주 전체가 하나의 블랙홀이 되는 상태는 수의 질서입니다. 이 역의 생명입니다. 이 역의 상태가 찬출력을 가지고 곧고 긴 모습이 되면 목의 질서이고, 역의 모습이 발산력을 가지고 납작하고 넓게 펴진 상태로 되면 하의 질서이며, 역의 상태가 수염력을 가지고 통합되어 직각형 모습이 되면 금의 질서이고, 역의 모습이 응고력을 가지고 원이나 점의 상태로 되면 수의 질서입니다. 오행의 시각으로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과일 속에도 오행이 있으니, 예를 들어 사과를 보면 뿌리는 목이 되고 씨는 화가 되며 껍질은 금이 되고 사과의 살몸은 토가 되며 그 속에 즙이 있으니 그것이 수가 됩니다. 오행의 시각으로 세상 만사를 보십시오. 중국 고전소설 삼국지를 보면 충나라에 오호상 장군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인물들을 오행에 맞추어 설명해 보십시오. 오행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